안녕하십니까, 한승열입니다. 전자공학도를 위한 수업을 오늘부터 맡게 된 한승열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방송국의 음향감독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용음악과 교수 일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음악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로서 프로듀서도 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업은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또 계속 또 다른, 제가 이게 채널이 원래 자기계발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채널인데, 일단 이 수업은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혹시 이 같은 전공을 하는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수업을 준비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보통 수업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자, 필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전자공학과에 지망한 학생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업을 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인 그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배워야 될 그 내용의 흐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전자공학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예비 지금 수험생들이라도 한번 전자공학과에 꿈이 있다는 사람들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학년 때는 공업수학을 배워요. 많은 걸 배우는데 특히 여기서는 대부분 미적분학을 많이 할 겁니다. 미적분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분학.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를 해야 될 게 삼각함수를 좀 아셔야 돼요.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삼각함수. 자, 이거를 하면 뭘 할까요? 다음에는 대학교 2학년 때 회로 이론을 배웁니다. 회로 이론 1, 2를 배웁니다. 그렇죠? 주로 이거는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류. 보통 일반적인 전류는 뭐죠? 직류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 같은 경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 교류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되는 거라서 코드 어느 것을 이렇게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콘센트 꽂을 때 방향 상관없이 그냥 꽂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긴 거, 짧은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콘센트가. 그래서 꼭 한 방향으로만 꽂아야지 이렇게 역방향으로 꽂으면 안 되는 그런 콘센트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류였죠, 직류. 자, 회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대학교 2학년 때가 좀 바빠져요. 전자기학을 배웁니다. 전자기학. 1, 2를 배웁니다. 보통 1은 일반적으로 전계, 자계까지 좀 나가고 2는 자계하고 뒤에 전송선로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 좀 배우겠죠. 이렇게 두 개를 배웁니다. 전자기학은 이것도 교류인데 이거는 보통 10의 한 9승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의 교류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설명을 안 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회로이론하고 전자기학 여러분 배우는데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회로이론은 보면 10의 3승 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코사인, 교류가. 그렇죠? 10의 3승, 10의, 끼케야 10의 6승 정도? 그렇죠. 메가 정도. 근데 보통 이거 전자기학은 10의 9승 t, 코사인.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10의 12승 t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기가 이상으로 나오죠. 보통 우리가 기가 대역 하자. 2.4기가, 5기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통 통신 쪽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유선 쪽에 관련된 이 학문, 전자회로 관련된 학문은 회로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고주파로 가면 이 고주파가 참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 회로 이론처럼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뭔가 복합적인 게 또 첨부가 돼요. 뭐냐면 교류가 굉장히 큰 교류일 때는 뭔가 이 회로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작용들이 생깁니다. 이게 전자기학이에요. 키포인트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표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킨 이펙트? 뭐냐면 보통 이렇게 구리선이 있잖아요.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고루 전류가 흐르는데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의 12승 이렇게 초고주파로 간다 그러면 표피 효과라고 해서 요 안쪽에 있는 전류가 안 흐르고요. 요 테두리, 표피 쪽에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런 걸 배우는 게 일종의 이제 전자기학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배웠으면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겠죠. 2학년 때 이게 이게 배우느라고 되게 정신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를 배웁니다. 그렇죠? 전자공학, 뭐 전자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1, 2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공학, 약간 유선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반도체 공학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개로 나누겠다. 그럼 컴퓨터 공학도 뭐 굳이 따진다면 컴퓨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공학, 그 다음에 뭐 물성 전자. 이게 주로 뭐냐면 트랜지스터 원리에서 NPN형, PNP형이 있는데 요에 관련된 뭐 이렇게 PNP가 있는데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어떤 물성 전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뭐죠? 반도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뽑겠다고, 모자라가지고 뽑겠다고 하잖아요. 주로 이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가끔 이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크게 통신이론, 데이터 통신. 약간 통신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근데 보통 컴퓨터 공학은 그냥 컴퓨터 공학과가 있으니까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요즘에 기본이잖아요. 코딩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기타 또 이런 게 있죠. 또 뭐가 있냐면, 기타 또 이제 잔가지들, 격가지들, 또 뭐가 있죠? 뭐, 신호 앤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수치 해석. 또 뭐가 있죠? 확률 통계. 랜덤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나오죠? 프로버빌리티 뭐 이렇게 있죠? 확률 통계.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또 배웁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통신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신호 시스템과 확률 통계는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치 해석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 또는 디지털 아날로그를 바꾸는데 디지털은 보통 이렇게 디스크릿이죠. 근데 이걸 컨티뉴어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거 인터폴레이션이라서 보관법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아날로그로 바꿨을 때 이거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로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더 원래의 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어떻게 복원을 시키냐 그걸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수치 해석이에요.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관련된 수학이에요. 수학 다. 뭐 제어공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크게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은 크게 그 중에서도 자, 공업사학 이건 기본이에요. 미적분하고 삼각함수는.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자회로. 일단 요 세 가지만 알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5% 정도는 뭐 다 커버가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통신 쪽으로 가면 통신이론. 거의 이제 끝판왕이죠. 이렇게 하면 4개만, 데이터 통신까지 하면 뭐 거의 완벽하고요. 이렇게 5과목만 알아도 여러분 전자공학으로서, 공학인으로서 뭐 어디 가서든 얘기는 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반도체 공학이라든가 시스템 공학,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정도, 5번. 이 정도로 가면 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뭐 안테나 공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대학원 쪽이나 석사, 박사로 갔을 때는 이제 좀 필요한 학문들. 보통 학부 때는 안테나 공학 배우긴 하는데요. 사실 봐서 잘 몰라요. 다 까먹고 그때 뿐인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기본은 뭐냐면 골격은 이거. 그 중에서도 회로이론과 전자기학, 전자회로 이 세 과목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회로이론 전자기학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회로이론을 먼저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좀 처음부터 너무 막 어려운 것보다도 일단 큰 골격, 뼈대를 가르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습득을 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시는 교재를 이용해서 한번 또 이렇게 풀어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고요. 조금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냥 막 푸는 거랑 뭔가 방향을 잡고서 푸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방법을 제가 꼭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